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공예체를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초량점 김대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차 이야기 37편 에피소드 2 동네 장사치 진상들, 그 진상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낱낱이는 아니고 딱 5가지 맥락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예를 들어 상권에, 좋은 상권에 나란히 이렇게 상가들이 분포 있는 그런 개념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 마당이 넓고, 만약에 가게 마당에 빈틈없이 차를 주차하면 거의 9대, 10대 정도 주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개업 초기부터 또 개업 후에 또 주변에 또 새로 생긴 가게들의 어떤 그런 이상한 일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진상의 이기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그 탈세를 하면서까지 장사를 비겁하게 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속에 또 계산 진상 중에 진상, 그 해피려면 제 가게 근방 몇백 미터 안에 다 있는 진상 쓰레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질서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앞에 누가 화장실에 있는 누가 두리번거려서 나가니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햅쌀론입니다. 햅쌀. 올해 나온 햅쌀론. 올해 나온 돈을 빌려주는 건가? 정말 지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대부놀이 하려고, 돈놀이 하려고. 오늘 사실은 월요일 날 그 신용보전기금에 그 10년 상한 2천만 원 빌리는 거 월요일에 하나은행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가게 들어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제 무슨 신용을 조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나. 그래서 내가 내한테 대출 이제 해주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오전에도 전화 안 오고, 4시 반 넘으면 은행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돈이 지금 조금 급한 돈이 일요일까지 아버지 병원비하고 이리저리 필요한데, 오늘 전화해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하니까 자동으로 넘어가고, 안 되면 또 어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면 되고, 신용을 살려놔서 그 장기간 이렇게 상환하고 거치하는 그런 돈 빌리면 좋지만, 그 장거리 그렇게 돈 갚아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신용대출 이자 좀 센 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도 갚든지, 네, 로또 또 해가지고 갚든지. 제가 1년 동안 똑같은 번호 미는 게 저번 주에 5,000원이 됐는데, 제가 5줄 계속 적으니까 25,000원 당첨 축하합니다로 나왔어요. 5만원이 못 들까. 저번 주 3등 같으면 170만원 일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돼도 벌써 한 2달은 버티는데, 일단은 동네 장사치 진상에 대해서 제가 개업했을 때부터 딱 1번, 내가 이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빵구 좀 끼는데, 그 빵구 좀 낀다는 양반이 옛날에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동네 식당 주차발이 하던 그 양반인데, 불백 가게에서 좀 커졌어요. 예, 개업하고 이제 저도 거기 밤으로 자주 다니고 배드민턴 치면서, 배드민턴 동호회인들도 거기 식당이 넓으니까 이용하는데, 그 당시에 아우디 A6, 4년 전에 아우디 A6가 제법 빵구 좀 내가 끼고 차 자랑하려고, 그때 갑자기 막 차가 좀 팔렸어요. 벤츠를 사니 사니 이러다가 아우디가 또 차가 좀 덤핑 칠 경우도 많고 하니까 까만색을 했는데, 그 차가 항상 나무 밑에 주차를 했거든. 그래서 나무 수액 뒤집어 썼죠. 계속 매일매일 뒤집어 썼죠. 그래서 왔는데, 개업 초반에 와가지고 다른 데를 맡기려 하다가 어쩌고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송진이나 나무 수액은 그 나무 성분에 따라 이게 고착된 시기하고 고착된 강도하고 따라 이게 벗겨내는 게 다 힘들다고 옛날 외장 관리 하시는 분들도 다 그 일이 있고 뭐 옛날에는 뭐 뜨거운 냄비에 그 버너에 물 계속 끓여가지고 순간에 확 부어가 녹히고 어차피 차는 외부에 한여름에도 뭐 칠판이 열 받으면 제법 올라가잖아요. 도장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실험들을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좀 그 연하게 만들어서 그걸 지워내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그때 습식 스팀으로 해서 몇 시간을 일일이 한 개씩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한참 마무리 하려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차 써야 된다고 그래 차를 찾아갔죠. 그럼 또 차를 마무리 못 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이제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니까 이런 손에 꼴랑 10만 원 들고 왔는 거야. 그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차를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을 막 그렇게 하고 또 안에까지 다시 해주고 뭘 해주고 그랬는데 돈 10만 원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격을 받을 만큼 부르니까 또 자기 아들한테 나중에 혹시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말하면 난리 난다고. 그랬던 사람이 차를 이제 또 뒤에 새 차를 몇 번을 맡깁니다. 맡기는 과정이 얼마나 웃기냐면 예약을 또 안 해요. 왜? 걸어서 몇백 미터 밑에고 뭐 하고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자기가 점심 장사 바짝 끝내놓고 시간 나면 차 끌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차를 마당에 몇 대 대놓고 일을 하고 있거든. 와가지고 지금 되냐고. 그러면 그런 유연성은 이제 어떻게 일을 제가 그 당시에 운영했냐면 중간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뒤에 차들이 찾아가는 시간이 뒤로 밀려 있거나 좀 늦게 찾아간다면 그 사이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몇 번 닦아줬거든. 제가 이제 질을 잘못 들였지. 근데 그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장님 차가 좋은 차고 까만 차니까 갑자기 오면 힘들고 조금 전화를 주시든지 그래 하이소. 그러면 되죠. 가까이 계신데.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또 그날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끌고 왔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와이프가 뭐 인절미인가 뭐 떡을 차에서 먹다가 인절미에 붙은 그런 거 가루 있죠 가루. 그걸 차 안에 흘렸다고. 그거 이제 가루 빼기 싫고 동풍 씻더니까 다 들어갔다고. 그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털어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정말 그 상식 이하잖아요. 사실은 상식 이하. 어제 말한 그거 있죠. 그랜저 까만색. 사상 이리 와봐라. 급한데 빨리 해놓고 2시간 뒤에 찾아오고 몇 번을 지나가다가 뭐 지 맘대로 와서 뭐 차 맡기고 가려고 하고 똑같은 습성이죠. 똑같은 습성. 같은 근처에 있고 조금만 잘 지내면 다 알고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 갑질이란 걸 모르고 지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이라 이거지. 옛날에는 집도 줄 데 없다가 이제 뭐 어떤 기회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동네에서 방구정 낀다 이건데 제가 그걸 이제 털어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는 하면서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왔는데 딸내미 차 레이를 또 끌고 온 거야. 옛날에 그 차를 또 한번 해줬거든. 옛날에 개업 초반에 이 스팀보이 이 새끼들이 가격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경차에 모닝 스파크 레이를 포함시켜 놨어요. 미친 새끼들이. 이 새끼들은 차도 안 닦아본 새끼들인가 봐. 지가 레이를 닦아서 이게 4만 원일지 3만 원일지 구분도 못 하고 저도 그 레이를 거의 100대를 4만 5천 원에 그냥 해주고 힘만 들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차를 끌고 왔어요. 또 제가 일하고 있을 때. 그날은 차가 마당에 한 6대 일이 주차가 돼 있었거든. 그래서 제 차 안 되냐고 그래. 그래서 사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 사전 예약 자료를 얘기하고 이분들이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주말에 예약 하려고 하신 분들인데 한 대당 2시간을 잡더라도 10시간,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차, 이 차 경차 아닙니다. 지금 35,000원 저번에 싸게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그 주차장에 그 천막 쳐놓고 하는 스팀 세차 하세요.
그 불법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는 안 맡긴대 또. 더럽게 한다고. 그러면서 길에 서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안 가고 5분을 서 있는 거야. 나는 일을 하는데. 그 한참 있다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당치 않은 거죠. 기분 나면 나 밥도 이제 안 먹으러 가고. 근데 이제 지는 이제 길에서 보면 아는 체 하지. 그날 내려가다 보니까 가게 앞에 대놓고 퐁퐁 해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차 닦고 있더라고. 자기 딸내미 차. 우리가 말해서 그러죠.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 아니. 있는 놈들이 탈세하고, 있는 놈들이 행동 나쁘게 하고, 있는 놈들이 옛날 생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하고, 같이 있는 이웃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더 민폐를 끼치고, 욕하는 방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욕하는 방송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 찾아왔다. 왜? 내 마음에는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그래서 그 근방에 몇 쓰레기들을 제가 친했어요. 그 배드민턴 같이 했던 놈, 그 형이란 놈하고 몇 놈을 막 그 길가에서 내가 고함 지르고 경찰차 딱 있는데 앞에서 잘 됐다. 니 내한테 좀 맞자. 니가 무슨 형이고, 내가 몇 번을 세 번을 주의를 줬는데 그 근방에 그런 놈들이 제법 있어. 왜냐하면 가당치 않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몇억 가지고 뭐 아파트 살고 지가 뭐 장사 좀 한다고 지 수준이 장사는 하지만 벤츠나 아우디 탈 수준도 아니면서 돈은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 정도 타야 어디 가서 뭐 주차장에 차를 넣어도 사장님 소리는 듣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제가 매일 오토바이 타고 걸어 지나다니고 걸어다니고 저 보면 인사는 하죠. 저도 인사하고. 이제 그 사장은 내가 저거 집에 밥 먹으러 다니는 줄 모르지. 나는 와이프하고 밤에 가니까. 저거들 없을 때 가니까. 있을 때 가봤자 뭐 밥도 안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세차장 디테일링 샵 하는 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세차, 스팀 세차 외장 관리해서 이렇게 국세청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하면 어쨌든 자동차 분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연관되는 게 개업만 해도 메시지가 오는 게 우리는 무슨 업체입니다. 써보세요. 주소도 통한 적도 없는데 옛날 봉투 A4 박스 봉투에 대봉투에다가 카탈로그 보내주고 하잖아요. 한 동네마다 주변에 자동차 용품점도 옛날에 많았고 야매로 도장하는 데도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 카센터들도 많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우리가 잘 지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세차장 차린 사람이 아니거든. 어제도 내가 마지막에 자동차 정비사 출신 자격증이 있고 그 대기업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기계 플랜트, 큰 기업에 베어링 교체, 철제 구조물, 용접, 배관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공무팀을. 그러니까 산업기계 정비사 출신에. 그리고 또 헬스기구 제작. 지금 이제 뉴텍 웰리스라고 옛날에 억수로 그 회사가 힘들게 김해 한림면에 완전히 지금은 좋은 건물에 잘 나갑니다. 아마 세공동 지구가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제가 마지막 1년만 근무하러 이 업 하기 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한 50몇 명 됐는데 지금도 70몇 명이라 하더라고. 그런 시절에 제가 헬스 기구업을 그 형님한테 이렇게 수입 기구 뜯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또 나중에 제조하는 것들 조립해주고 일본에 수출하는 거 3일 동안 잠 안 자고 컨테이너 실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헬스기구를 일을 했다 하면은 저는 이제 만능이었거든요. 그 용접 복잡한 기계는 진짜 기구를 못 만든다 칩시다. 기본 보조기구 플랫 벤치, 각도 조절 벤치, 올림픽 벤치, 슈파인 아니면 스크트랙, 파워렉 딱딱딱 조립되는 타입의 용접, 덤벨 렉,
다음에 뭐 간단한 뭐 기구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정도만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MDF 다 커팅하고 켜가지고 스펀지 붙이고 뭐 드릴 홀 치고 뒤에 그 가시너트 박아 넣고 레자 가지고 오면 레자 또 시어가 탁카 치고 조립하고 또 페인트 도장 맡기고 찾아오고 페인트 수정하고 스티커 붙이고 템 내고 뭐 전부 베어링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랩핑 포장하고 납품가고, 다음에 크레인 불러다가 지게차 불러다가 헬스클럽에 넣어주고 넣어서 레이아웃 세팅해주고, 다음에 원반 뭐 덤벨 액세서리, 다음에 뭐 유산소, 옛날에는 대만산 지금은 중국산, 그리고 오픈해서 오픈 런칭 프로모션 운영 다 해봤어요. 에이스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업 하는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지금은 방위산업체도 근무해봤고, 그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방위산업체로 등록된 업체, 선박용 해상 크레인 하는 업체, 그런 업체만 한 4군데도 다녀봤어요. 그 삼성이나 대우나 한진이나 현대나 현대 계열 라인이나 작은 조선소나 슈퍼바이저 서비스 엔지니어로 외국인들하고도 일도 많이 해봤고 험한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동네 장사지 진상, 제가 이제 이런 중간에 이런 얘기 한 게 뭐냐면, 이런 쓰레기들은 원래 한 가지 일만 그래도 제법 오래 한 놈들인데 결국은 저거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더 화를 내는 거야. 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내공이 세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 거지. 저거가 하는 게 내가 모를 줄 안다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카시트, 시트카바 제조하는데, 시트카바 이 청가리 해주는 데 있잖아요. 요 근처에 있는데, 이 새끼는 이 국세청에서 탈탈 좀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벼룬다면서 아직도 아무도 신고를 안 했나 봐. 아직도 일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딱 정하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새끼는 길가에서 시트카바를 하는 놈인데 개인 택시까지 하고, 얼마나 이 악질이냐면 소개로 많이 간다 이거죠. 지가 개인 택시 하니까 택시 하는 사람들이 와서 택시 또 깔끔하게 개인 택시 하면 천장도 하고, 천장 뭐죠 그거 볼록볼록하게 예쁘게 하고 뭐가 도움될 만한 걸 하고, 그런데도 택시가 소문 들고 찾아갔는데 시트카바 잘못해가지고 옆에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다가 2달 만에 찾아가니까 그 새끼가 하는 말이 그분한테 그냥 타소 이래요. 그분이 옛날에 이 남포동 이런 데서 한가닥 했다 하더라고. 그 빠찡코 오락실도 하고 제법 했다 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매가지를 잡고 딱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이러니까 그때서야 꼬리 내리고, 뭐 계산할 때도 이제 이분이 재밌는 게 얼마입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18만 원이다. 그러면 카드 됩니까 하니까 아 카드 안 되는데, 카드 하면 얼마입니까 하니까 19만 8천 원이네. 요즘 세상에 그런 가격이 어디 있어요. 불른 가격이 사실 카드 값이 이제는 카드하고 그런 거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현금은 그러면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합시다 해놓고 그럼 현금 영수증 됩니까 하니까 현금 영수증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새끼는 국세청에 완전히 국세청 조사팀이 한 팀이 다 가서 완전히 탈탈 털면 집에 가면 완전히 막 금송아치 막 금거북이하고 다 나올 거야. 금고에. 왜냐하면은 지금도 간이가세를 하거든요. 우리 자동차 시트카바 하나 대충 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운전석 하나면 15만 원입니다. 의자 하나 떨었다 놓으면 그게 차가 좋아지면 더 비싸지고, 그럼 차 한 대 일하면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러거든. 근데도 간이가세라 이거지. 간이가세. 한 달에 남들 1년치 벌 거 막 뭐 2달에 막 어떤 데는 그리 벌고 하루에 차 몇 대씩 하고 차가 밀려가지고 그런 놈인데, 이런 새끼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내가 이걸 차리고 친구 가게가 내비게이션 가게가 있고 해서 가면은 이제 뭐 근처에 있으니까 막 친한 척을 해.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뭐 다 이웃이니까 같은 종목이고 잘 지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오는 사람 보내주고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 새끼는 아는 동생이
썬팅도 하고 내비게이션 출장도 하고 덤프트럭 운전사들 많이 알고 그 트레라 운전사들도 많이 알고 이런 그 카니발 차를 보내주는데 카니발 차 시트카브 한 다음에 천장에서 합선이 생겨 불이 났어요. 그래가 손님이 가서 따지니까 아 이걸 왜 지한테 와서 지랄하냐고. 그 배선 작업한테 한 사람한테 따지야지. 그 배선 작업을 동생이 했거든.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천정 뜯어내면서 기존의 배선을 지가 땡겨가지고 쇼트 시켜놓은 거야 이 새끼가.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잠깐 그 쇼트 나가 안에서 연기가 났는데 그걸 그럼 차를 그럼 정말 죄송하다고 물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동생하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님 많이 보내주고 소개시킨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예? 완전히 주도면밀하게 이제 쌩까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직접적인 이야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일하면서 아킬레스가 저는 파열이 세 가닥이 따로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의사가 붙였는데 3cm가 이제 날라간 거, 4cm가 날라갔어요. 길이가 다르게 다 잘라내고 이걸 딱이래 같이 딱 당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몸이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도수 치료를 엄청나게 다녔거든.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올 정도로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수 치료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이런 것들. 저는 진짜 이 사고가 이게 많이 났거든. 헬스 기구 할 때 그 헬스 기구가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프레임이 머리 뒤통수하고 여기를 받쳐가지고 안 좋아요. 온몸이 옛날 무슨 험한 일을 하다가 많이 다치고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주일에 한 3번은 도수치료 갔는데 친구가 자꾸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니까 야 폭스바겐 CC인데 그 오시는 영감님이 자기가 안에 막걸리를 놔두고 막걸리가 차에 쏟았다고 니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2번이나 찾아갔는데 네가 없었다면서 왔더라. 좀 기다리라 했는데 이 시트카바 집에 그 차를 맡겼다면서 친구가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친구도 막 이게 막 성질이 막 바글바글 하거든. 막 옛날에 중학교 졸업하고 동네 친구가 학교 가지 말에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한해 꾸고 가지. 성질이 바글바글. 자기는 자기 가게 앞이니까 얼마나 일을 받겠어요. 아니 내한테 보낸 손님을 갖다가 영감이 이제 거기다 물어본 거지. 아니 세차장 갔는데 이 뭐 내비게이션 친구 세차장 한다는데 아니 그 문이 다 왔는데 이거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트값 하는 새끼가 견적을 65만 원을 불렀어. 65만 원을. 완전히 이 새끼가 나쁜 새끼야. 그리고 그 이틀이 걸린다고 이제 말해놓은 거야. 그러면 지가 그렇게 받아놓고 내한테 보내나? 이런 생각을 나는 한 거지. 근데 안 와요. 근데 계속 내 눈치를 보더라고. 그 차를 내가 쳐다보니까. 근데 친구가 막 이제 거품을 물어가지고 저는 사기꾼이 어디냐고 막 남의 차를 가로채가지고 지가 그 뜯어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물만 좀 뿌리고 청소기만 돌려가지고 막 할 거면서 65만 원 받아먹었어요. 저는 그런 차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딥 클리닝을 해요. 안에. 그리고 냄새가 나면 그런 차들이 잘못되면 송풍구 안으로 그런 냄새 들어가고 오염되면 어차피 에바 클리닝도 안 했으면 해야 되고 그런 아다리가 딱 되면 다 해서 견적을 어떻게 불러도 65만 원은 안 나온다 그지. 65만 원은. 밖에 외부 세차까지 해주는데. 근데 지 종목도 아닌 걸 받아가지고 사기를 그렇게 치가지고 그 생돈을 그것도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도 안 끊어주죠. 카드도 안 받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앞에 이 새끼가 한번 딱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 제네시스 GH330인데 이 차 손님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내려가시는데 내가 이 차 시트카바 계획은 한 5, 6일 있다가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있어서 이 차를 내 가게에 미리 주차를 해놓으면 안 되냐. 그게 내가 아이고 그냥 막 차 한 대 소개 나한테 시켜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때 이제 토탈 클리닝을 이제
내한테 이제 맡기려 하더라고. 그 여자 차인데. 근데 시트카바를 새로 할 건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약간 편한 마음이지. 그래도 시트는 다 닦아내고 그 이리저리 해서 견적을 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주문이 많아. 전화기 뭐 거치대부터 뭐 번호판 패널부터 안에 뭐부터 일반 토탈 클리닝 견적에다가 다 붙여 계속. 그래 어떻게 하죠?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추 견적을 그거 다 포함해서 40만 원을 맞췄는데 액세서리 나머지 구입한 거는 구입 비용을 따로 더 추가를 하고 이 차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업을 해놓고 매일 출근을 하면서 다른 차 할 때마다 이 차를 이제 빼는 거야. 뺐다가 넣었다가. 왜냐하면 또 비가 온 적이 있었거든. 차를 다 해놨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차를 미뤄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스케줄이 우선이었으니까. 지처럼 그렇지. 지가 시트카바 다른 차 받아놓은 게 우선이었지. 나도 역시 다른 차 고객의 스케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차를 다른 차 전에 빨리 하고 다음 약속된 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이틀, 3일을 주차를 해놓고 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차 가지러 가도 된다. 그래, 가져가세요. 그리고 뒤에 재밌어요. 내가 이랬거든. 사장님, 내가 작업한 내용을 사장님 휴대폰으로 이분 걸 전부 150장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결제하고 하는 거를 뭐 설명 이제 드릴 것도 없잖아요. 이분한테 그래 전송을 하시고 나중에 그냥 제 계좌로 입금만 시키면 됩니다. 그랬는데 알았다 해놓고 그래 알았어요 해놓고 며칠 뒤에 지 시트카바 다 왔나 내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거 전화 좀 받아보세요. 네, 이거 뭐 손님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사진도 안 보낸 거야 결국은. 사진도 안 보내고 작업 사진도 내용도 안 보내고 그게 내가 다시 또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일반 차들은 차 받아놓고 그래도 늦어도 하루 딱 만에 다 출고하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며칠 3, 4일을 딱 써놓고 지 편한 대로 해줬더니 지는 책임 안 지려고 빠지는 거지. 네 돈은 네가 받아라. 네가 일한 거니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이 여자가 더 강하니야. 아니 뭘 했는데 그래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액세서리 그런 거는 다 포함된 거 아니냐고. 아니 토탈 클리닝이나 실내 클리닝을 만약에 견적을 예를 들어서 실내 클리닝 20만 원이 했는데 뭐 시가적에 꽂는 뭐 안에 뭐 액세서리 뭐 번호판 옆에 사이드 들어와서 새로 교체 그게 실내 클리닝입니까? 실내 클리닝은 실내만 하는 건데 이 여자 이것도 정상이 아니라 돈이 좀 있는 모양인지 말하는 것도 설명을 더 하니까 말 뭐 길게 할 거 필요 없고 알았어요. 고맙다는 소리도 없고 지는 돈 준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괘씸하다. 근데 내가 이 일을 오다 받고 나서 그래도 13,000원짜리 영진 고론산 방문대 딱 마트에 사가지고 아이고 막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시원한 거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까지 했거든. 근데 그 차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걸 나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친구가 가게 놀러가 있으면 뭐 11번가에 뭐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뭐 쿠팡에 뭘 주문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걸 사용을 못 해가지고 뭐 주문 좀 해달라고. 그게 내가 그랬지. 그 이후에 이제 그 폭스바겐 막걸리 사건이 있었거든. 그런 걸 부탁을 하요. 직접 하지. 그 똑똑한 양반이 그런 거 못 해가지고 남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가 무슨 거 사봐요. 웃기잖아요. 개인 택시도 있지. 사업자인데 일반 가세가 아니고 탈세해가지고 세금 신고 안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고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농락해가지고 전부 돈 완전히 그 술집하고 똑같아. 새끼 저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신고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이제 보세요. 현금 영수증 개통해서 만약에 내가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금 10만 원짜리를 소비자가 탁 뭘 하면 그냥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 결제기에다가 전화번호 누르고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누르고 기다려야 되는 그냥 카드 하세요. 그냥 카드 해야 세금 신고할 때 편하거든. 현금 받으면 좋죠. 근데 지금 뭐 카드 수수료도 문재인가 뭐 그때 뭐 많이 내려서 뭐 몇 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 신고할 때 자료도 좋고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새끼 그는 이제 사람 취급을 내가 안 하지요. 할 필요도 없고. 예, 뭐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굳이 도움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시트카바 저기 가면 잘한. 그냥 사장님 아는데 아이소. 진짜 친한 사람은 지퍼가 고장이 났네. 진짜 친한 사람은 그냥 거리가 멀어도 내가 다른 데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요즘 뭐 담배 한 갑 사도 카드로 사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김밥 한 줄 사도 카드로 사는 시대인데 예? 현금의 투명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간이 있다. 동종 업종에 있는데 자동차 일을 같이 하는데 그런 사기꾼 같은 새끼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수두룩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네요. 순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네. 그리고 근처에 정비소 사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업하고 얼마 후에 코로나 전에 다른 데서 스팀 세차는 아닌데 그냥 자기 친구가 어디 사는데 광택을 배워가지고 가게를 2천만 원에 보증금에 얻고 그래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가게를 잘못 얻었구나 장소를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원래 옛날 세차장 자리인데 주인이 내보내고 식당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게 식당이 아니야. 이 천고가 너무 높아. 그리고 인테리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왜냐하면 내가 오토바이로 맨날 다니는 길이라서. 얘 가만 보니까 느낌이 싹 오는 거 있죠. 야, 저 자리는 디테일링 샵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비소. 왜냐면 그 동네가 옛날에 카센터가 옛날에 엄청나게 집중대가 많이 있었던 동네거든. 그런 옛날 그런 동네 있잖아요. 카 인테리어가 배터리 집이 하나, 둘, 셋, 넷 마주보고 있고 붙어 있고 막 그런 동네에 사람들이 같이 가거든. 우리 초량 육거리에 불백 하면은 불백 식당들이 다라락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어느 동네 가면 옛날에 수원에 인마 이거 72년생인데 이 광진이라고 수원 놈인데 수원에서 무궁화 타고 와가지고 택시 타고 부산에서 배터리 가게 제일 많은 데 내려줄 해가지고 그 가서 어디 일하는 놈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동차 정비에 배울 때. 아무데나 찾아가서 배터리 기사 안 구합니까? 그럼 구한다면 뭐 여기 방은 내가 구할 테니까 이래가 월급을 갑니까? 그리 일합니다. 배터리 기사들이라고. 옛날에는 자동차 정비사라는 거 배터리 기사라고 그랬거든. 배터리 기사라는 게 전기 기사지. 그래서 한참을 보니까 개업을 해요. 아까 말한 이상한 자리에 그 세차장이 하나 생기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개업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1년 전이가 모르겠네. 하여튼 머리가 어쨌든 개업을 해요. 개업을 했는데 그냥 막 삐까뻔쩍 막 정비소를 멋지게 차려놨더라고. 근데 뭔가 그런 느낌 있죠. 뭔가 욕심이 과도하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어요. SM5 새 차를 맡기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전화번호가 이상해서 이 동네 간판을 내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딱 찍어보니까 그 전화번호인 거야. 새로 개업한 정비소.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저도 재밌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굉장하거든.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는데 아니 여기 스팀 세차를 정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스팀 세차를 얼마 전에 차려놓고 왜 나한테 차를 세차 예약을 하요 이러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이중문 뭐 작업을 해야 된대. 폴딩도어 이중문 작업을 소음 차단을. 그래서 아버지 차를 세차를 못 해가지고 저한테 그래 맡겨야 된대. 예약을 해야 된대. 걔 내가 웃었지. 웃으면서 얘기했어. 아니 다시 공사해가지고 개업해서 닦으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러니까. 아이 그게 아주 사장님 뭐 이 동네에서 잘하신다고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 내가 느낀 지 뭔지 압니까? 이 새끼가 대화를 하면서 사람 눈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내가 웃으면서 이랬지. 사장님은 여기 사장님 뭐 건물이고 뭐 새도 안 나갈 거고 뭐 그런 걸로 나 아는데 그 정비 오래 하셨으면 그 이 동네에서 정비만 해도 하도 옛날 후진대가 많아가지고 옛날 후진대는 거의 20년 30년 됐거든요. 인테리어들이 카카 인테리어. 그러니까 좀 신박하게 깔끔하게 카페 스타일 같은 그런 정비소 같은 경우는 좀 수입자 타고 또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도 그런 데 해놓으면 기분 좋아하거든. 깨끗하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나라 카 인테리어의 문제가 결국은 배터리 기사 자기들 자체가 자기 품위 유지를 기름쟁이라고. 저는 옛날에 군대 가기 전까지 이 여자친구 하나는 못 사귀었거든요. 손톱 밑에 엔진오일 막 구리서 들어가 새까맣잖아요. 부산 진영에서 부암 로타리 서민 지나서까지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이 버스 손잡이를 내가 못 잡았어요. 특히 그 사람 시트 옆에 있는 거. 손 밑에 때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저는 그 당시에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운동하고 또 이제 산 타고 헬스 클럽을 16, 17살 다니고 이래가지고 발굽히기 하루에 막 1000개씩 하고 이랬거든. 그래가 아침에 청바지 딱 입고 난방 딱 이래가 난방 이 셔츠를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잠그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100 입으면 이게 난방도 큰 걸 샀거든. 운동회가 몸이 빵빵하게 그 옷이 꽉 찼거든. 난방을 입었는데도 이제 몸매가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운동을 빵빵하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후지다는 느낌, 인식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거든.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나는 그냥 기름쟁이다. 근데 그 중에 참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도 많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늘 에바크링 현대기아 얘기하잖아요. 정비도 그렇지. 옛날에 엑셀 엔진, 포니 엑셀 엔진, 스텔라 엔진, 그거는 당연히 체인하고 타임벨트 방식이니까 우리나라 국가자격증 시험 줄 때 그 엔진으로 치거든. 엔진 시동, 배전기, 점압 코일 1, 3, 4에 나가잖아요. 스파크 플러그, 점압 플러그로 나는 케이블. 배전기가 있네. 배전기 이제 간격 맞추고. 그게 이제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시험이 이제 웃긴 거야. 우리나라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기업하고 어느 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 협업이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정비학원 다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우 자동차를 그 당시에 마스터 못했지. 결국은 모르지. 아예 어디 대우 서비스나 아니면 대우 서비스 출신 그 기술자 기사 밑에 꼬마애로 일을 안 해봤다면 모르지. 모든 형식이 다른데. 이 정비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마인드. 지금도 제 아시는 분이 형님이 30년, 내 친구도 31년 정비사.
옛날 일본식 건물에 화장실도 옛날 푸세식 자기가 배터리 기사로 들어갔을 때부터 똥 싸가지고 쌓인 그대로 똥도 한 번도 안 퍼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젊은 분들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깨끗한 장소에 그냥 당하는 거지. 깨끗한 장소에 완전 당하는 거지. 잠시만요. 누구 오시는데 잠깐만요. 아 예. 한 번에 생겨 오셨네 사장님. 내 혼자 유튜브 찍고 있는데. 내 혼자 유튜브 찍고 있는데 딱 오셨네. 아, 그렇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불서본 대표님께서 다 준비를 해가 오셨네. 예. 다른데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분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그 정비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불서본 부산 여기 지부가 있었는데 그 영업 과장이 저한테 영업을 하고 그 정비소에도 불서본을 비치했는데 그 오픈한 새끼 밑에 뭐 사촌 동생이라는 놈이 삼성차 QM6 불서본 에어컨 필터를 이제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희도 불서본 쓰는데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빌려줬어. 이 새끼들이 일주일 동안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러고 8일 9일 전에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 이제 그 당시 일주일마다 그 불서본 가정이 내한테 이제 그때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일을 와이퍼도 많이 하고 필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지. 아니 이 새끼들이 내한테 에어컨 필터를 빌려갔는데 안 가져온다. 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날 메시지를 내가 보내니까 이 새끼들이 메시지로 그 불서본 가장한테 말했는데 아직도 납품 안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메시지로 무슨 이런 예의 없는 경우가 다 있냐고. 빌려가서 간다는 거는 내가 직접 갖다 주는 건데 어디서 그 납품하는 사람한테 물건 넣는 사람한테 뭐 갖다 주라고 시키고 싸가지 없게 그래 이제 호되게 야단쳤는데 몇 주일 있다가 여름이 됐나 또 와서 이 새끼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 내가 뭐하러 왔냐 하니까 에바크린을 또 빌려달래. 그래 내가 그랬죠. 에바크린은 내가 그래 뭐 얼마나 드릴까 사리 때려줄까 말통을 줄까 뭐 어떻게 줄까 이러니까 그 조그만 거래 조그만 건데 에바크리닝 하는 그 장비는 있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기 형이라는 새끼가 일을 시키면서 지가 와도 시원찮을 판에 일을 심부름하는 새끼나 시킨 놈이나 완전 막 이 어디 이 똥통에서 나왔는지 이 새끼가 더 재미난 거는 SM5 차를 내한테 새 차를 맡겼다 했잖아요. 근데 왜 맡겼냐면 내 실력을 간보려고 맡겼어. 그게 내가 45,000원인가 하여튼 뭐 5만원인가 받으면서 실내 드레싱까지 싹 다 해줬거든. 이제 적어도 그걸 보고 따라 하려고 한 거지. 그때부터 이상한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사장님 산타페는 얼마입니까? 뭐 이 차는 얼마입니까? 이 전화가 한 달 동안 여자가 왔다가 남자가 왔다가 근데 물어보는 톤이 똑같아요. 가격 문의 좀 하려고요. 산타페요. 이 톤으로 계속 오는 거야. 돌대가리 새끼들이지. 한 동네에서 이 집에서 새 차를 5만원, 이 차는 받고 6만원 받으면 저거는 그거보다 싸게 받아가지고 차를 많이 받으러 가는 거지. 근데 이 새끼들이 더 재밌는 거는 내가 한국 코레일 칠도에서 YF 소나타 그 차가 경북 어디까지 철로 보수하러 다니는 차예요. 그분들이 시간이 없대가지고 엔진오일을 내가 금마들을 불러가 차를 가져가라 했거든. 근데 차 엔진오일 교체하고 글로박스를 열어보니까 저거 정비소 오픈한 카탈로그하고 새 차 명함하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놓은 거야. 그래 나 알았지. 와 이런 사이코 새끼들이 어딨노. 내가 이 차를 소개시켜줬는데 새 차하고 이런 거를 카탈로그를 다 꼽아가지고 이런 쌍놈 새끼들이 그리고 차 한 대를 또 보냈어. 거기다가 또 넣으라는 거야. 명함하고 새 차 시간하고 새 차 예약 시간하고. 내 기가 차서 한참 있다가 이 근처 앞에 아파트에 배드민턴 코치하던 동생이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얘기를 하니까 형님 잘 됩니까? 이 앞에도 생기고 그렇다 하니까 형님 그 새끼 우리 집 앞에 사는 놈인데요. 아니 그 새끼 벤츠에서 8년 했던 무슨 소리 합니까? 삼성에서 6년 일하고 그 차 그건 그럼 저 아버지 차인데 뭐요 그 지 차인데 그거. 그런 새끼입니다. 그런 새끼. 개업을 하면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해가지고 탁탁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볼 필요도 없고 저거는 저거대로 가고 뭐 그리 사는 거죠. 뭐. 잠깐만요. 차 진상에 대해서 지금 에피소드 올리고 유튜브에 보내드려 보이소. 차도 이게 웃긴 놈들 많아. 맞습니다. 이거에 저 부실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저 있나? 와이프 하나가 있네. 그러면 제가 예. 조만간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 잘 하셨습니다. 예. 네, 비 날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 그렇죠. 예. 불석은 저 이제 납품하시는 저 대리점 사장님입니다. 이거 잠깨소. 이거는 이제 오시면은 제가 특별히 또 운전을 많이 3개만 딱 받았죠. 운전을 많이 하시는 단골 고객님한테는 딱 제가 드리고 이번에 저렇게 많이 안 하다가 이번에는 물건 값이 한 40 몇만 원 썼네요. 제가 한 달에 한 30 몇만 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어떤 때는 10만 원도 못 팔아줄 때도 있고 와샤액 주는 거는 그냥 서비스로 보통 드립니다. 저거를 얼마에 받고 이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고 막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 정비소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가고 또 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뭐 제 어디까지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까탈스럽다 아니면 성질이 포악하다 해가지고 쫓아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딴 데 가서 그렇게 소문내고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놈들 내가 겪으면서 너무 아니다 하면서 주변 얘기가 자꾸 들어. 그런 건 이제 뭐 들을 필요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정비를 받은 차들이 저한테 와요. 이제 뭐 퀄리티가 높은 일들. 그리고 이제 저런 데는 한번 맡겨보고 어떻게 이제 그 눈탱이를 맞았냐면 스파크 차량이 리어암 쪽에가 세트가 이게 50만 원 해요. 50만 원, 55만 원 가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새 차도 거기 맡기셨으면 거기 계속 하시지. 아니요, 맡겼는데 제가 사장님 저 새끼들 사기꾼들 같아가지고 와 울분을 못 찾겠습니다. 이 근처 아파트 사시는 분이거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밑에 잡소리가 나서 차들이 몇 년 되면 삐그덕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통짜 배기로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어셈블리를 그 부분 하면 이 새끼들이 이제 딱 보고 소리 나죠? 이거는 아세이로 바꾸면 했는데 그게 견적이 50몇만 40몇만 그리 나왔어요. 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새 차 거기 하셨죠? 새 차를 맡기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비소 안에서 스팀 한쪽에 해가지고 리프트 위에서 칙칙칙 해가 걸레로 닦아내는데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차도 경차인데 눈탱이를 그렇게 맞았으니까 제가 그랬죠. 그럼 소리를 아예 못 잡았습니까? 아니 따지러 가니까 자기들 시운전할 때 소리 안 났다는. 아니 그러면 다시 타라 해가지고 같이 데꼬 받고 넣고 방지턱 넣고 소리 들으라 해야죠. 안 그러면 한 놈이 트렁크 들어가라. 저 이럴 때 정비할 때 제가 뒤에 쇼바 잡을 때 기사 형님들이 야 니 뒤에 트렁크 타라. 내 트렁크만 200번 넘게 탄 사람인데 잡소리 잡으려고 기사 형님들 놀려준다고 데꼬 받고 이불을 막 그냥 셀이 넣고 막 트렁크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춤추고. 예? 근데 아주 저 상식이 없는 새끼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사장님 정비 진짜 잘하시면
정비로 승부하이소. 그러니까 저는 기능장입니다. 기능장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내한테 그 새끼가 한 말이 사장님도 리프트 넣어 있어. 얘네 웃었죠. 저요 리프트 넣어도 되죠. 근데 나도 그 사장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지금 카 디테일링만 해도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고 뭐 해라, 뭐 PPF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썬팅 해라, 뭐 해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어쩌다가 돈은 벌겠는데 이게 저는 번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욕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재고를 비춰야 되거든. 그게 없으면 그냥 쿠팡에 빨리 해가지고 내일 도착을 또 시켜야 돼. 안 시켜지는 거는 그냥 못 참아요.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주변에 또 당한 사람이 이 근처에 또 있어요. 그 집하고 또 다른 정비소. 그러면 제가 고객단에 그러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나 역시도 내 가게가 밖에서 보여서 저 집이 좀 좋아 보이고 뭐 지나가다가 일하는 걸 보니까 잘해 보이더라지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딱 뭐 물어보았는데 누구세요? 바빠요.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당장 누가 와서 자기 가려운데 긁어달라는 거 해소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제 세차 이야기에서 진상 이야기가 에피소드 아마 제법 갈 것 같아요. 연결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의 진상들도 엄청 많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비소는 이 영상 보시면은 그럼 정비소 어디가 찾아가야 됩니까? 왜? 기아 서비스, 현대 서비스, 쉐보레 서비스. 거리가 멀면 연식이 있어가면 있죠. 계속 거기를 갈 수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 어떤 시스템 같으면 결국은 이런 데는 탈착비, 부착비, 공인비, 그러니까 차라리 동네에 흐름해 보이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게 보면 저기 좀 잘하게 생겼다 한 바퀴 보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ASMR입니다. 우리 가게 양이 쏘냐 오줌 싸는 소리.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교차되는 게 있거든. 이게 적중률에는 안 되지만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다. 답답하거든. 이렇게 사람이 내하고 다르면. 그래서 손님들한테 차가 연식 있는 차는 그냥 동네에서 정비빨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거기가 좀 오래 했다. 시설은 흐름해도 그런데 가시면 공임에서도 좀 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딴 데보다 삐까뻔쩍한 데보다 친절하고 그분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스파크는 거기 가서 5만 5천 원짜리 부품 하나 갈고 그 잡소리 나는 거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만 5천 원짜리 부품 하나 정도를 교체하면 신품으로 바꾸면 소리가 잡힐 것 같다가 엉뚱한 걸 이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멀쩡한 것 같다가 어디서 어쩌다가 지가 그런 걸 한번 유형을 본 걸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에피소드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동네 개 장산지 진상 이 3명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만큼 이것들은 악랄한 놈들이거든. 어제 말한 소시오패스 이 심리학자들이 이 통계치를 잘못 냈다 이거지.
우리 옆에 10명 중에 어쩌면 절반이 이제는 이런 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말할게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와, 사장님, 그럼 주변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거는 자기 가슴에 한번 물어보면 돼요. 저는 전쟁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코로나 때도 봉오동 전투를 한 10번 봤거든요.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거잖아. 그래, 그는 역사 사실 뭐 세계사 이야기 보면서 나를 그 옛날에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나는 저 시절에 그냥 독립운동 했다가 끌려가서 모가지 댕강할지라도 저걸 했을까? 근데 저는 그래 물어보거든. 왜? 내 이 가슴이 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게, 그,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그 오래된 친구 같은 거 내가 끊어버린다 했잖아. 예. 그 새끼들은 자세히 관찰하면은 일제시대 때 쪽발이 핥아먹는 놈들이거든. 똥구녕 빨아먹는 놈들이거든. 지금도 이런 스타일들은 결국은 그 시절에 대입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예의를 지키고 기브 테이크를 어느 정도는 하고 그런 게 사회성인데 이것들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 잘 살고 더 잘 살라고 악랄하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세차 제가 이걸 뭐 20살 때부터 차라리 세차를 해가지고 차라리 30년을 할 걸 하는 생각도 어릴 때 해봤거든요. 저는 정비할 때도 오히려 이래 생각했어요. 세차장을 하는 정비소를 해가지고 진짜 29일 일하고 하루 딱 차고에 카바시아 놓은 딱 스포츠카 꺼내가지고 빨간색 싹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소소하지만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오늘의 37편 세차 이야기 에피소드 2 동네 장사치 진상들 1, 2, 3번까지만 했습니다. 아직 4번, 5번 있는데 이 새끼들이 완전히 이게 악질이거든. 완전 악질이거든 이거. 그래서 내가 다음 에피소드 3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2월 17일 금요일 날씨가 아주 흐렸고 누가 봐도 지금 이제 봄이 오는 과정에서 뉴스거리나 뭐 국내 정세도 개쓰레기처럼 돌아가고 외국에도 다들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오면 내 차 상태나 내 건강 상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필요하신 거 따박따박 계획하셔가지고 예약제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데 그냥 맡겨주시고 또 스팀보이 촬영점 근방에 계신 분은 다른 데 딱 검색해 보시고 이 사람 한번 봐야 되겠다.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다른 데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한번 되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이버 검색 스팀보이 촬영점 유용한 차량 세차 정보들 차종별 작업별 다 있습니다. 4년 4개월의 스팀보이 촬영점 히스토리가 다 담겨 있고 유튜브 채널 세차와 벵갈 이야기 세차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 세차 이야기 37편 에피소드 3 또 진상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